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2월 2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하 20년 영돈용 부사 이상을 명수하여 허혼 허종의 죄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허혼은 빚을 거두려고 꾀하여 서재 허종이 아비의 소생이 아니라고 속여 말하였고 허종도 허혼을 미워하여 거짓으로 꾸며서 상언하였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거운데 의견부에서 모두 장 80대로 의죄한 것은 가벼운 듯합니다. 하고 한 명의 윤필상 홍응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허호는 다만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고 허종은 윤문대로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도승지 김여석이 아뢰기를 신의 아비가 강화에 부임하여 기근하지 못한 지 이제 3년이 되었고 또 신의 어미가 병을 심하게 앓아서 신을 보고자 하나 신의 직관이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보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이 앞서 개성부에 사는 사비 종지가 가산을 지 아비 장지의 여동생 용금의 집에 맡겨두었는데 마침 용금이 죽자 용금의 딸 봉금의 아들 김영우 등이 종지의 재물을 모두 훔치고는 도둑 맞았다고 속여 말하였으므로 종지가 본부에 정수하였다. 봉금 등은 말이 궁함으로 도망하여 서울에 와서 송사가 부정하다고 상언하니 본도의 관찰사에게 옮겨서 추국하라고 명하였다. 추국이 끝나기 전에 봉금 등이 또 상언하니 봉상시 정 김수손을 보내어 추국시켰으나 김수손의 추국이 정당함을 잃었다고 하므로 사제감 부정 안호에게 명하여 추국하게 하였다. 봉금이 또 상언하여 안호가 공정하지 않다고 책망하였으므로 성균관 사승 최응현을 보내어 추국하였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승복하였으나 봉금은 도망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또 상언하여 최응현이 부정하게 형문한다고 거짓으로 정소하였으므로 성균관 사이에 홍자아에게 명하여 부정하게 형문한 까닭을 추궁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이제 보화토의 사자 2인과 토로의 사자 5인이 한 관소에 함께 있는데 토로의 사자는 이미 접견하였으므로 이번에 다시 접견하실 수 없습니다. 보화토의 사자를 접견하실 때에 토로의 사자는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 관에 있는 사람에게 어찌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 도로의 사자도 아울러 접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도로의 사자는 전에 이미 접견하셨는데 이제 또 접견하시면 사미에서 사자로 보낸 자가 잇따라 올라올 것이므로 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 갈래가 한번 이루어지면 폐해를 장차 감당하기 어려울 듯하니 보아토의 사자를 접견하시는 날에 도로의 사자는 관소에 머물러 있는 외인에게 잔치를 내려주는 예의에 의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헌문관 부재학 안침 등이 상소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선종교종은 3년마다 선시한다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과시를 베풀어 선비를 뽑는 까닭은 장차 쓸모있는 인재를 찾아서 천공을 대행하고 천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나 중들은 임금과 어부의를 저버리고 강상을 무너뜨리므로 본래 오랑캐나 짐승과 같은 물이 있고 보면 뽑아도 전혀 쓸데가 없는데 매 3년마다 대비에 관원에게 명하여 선시하게 하는 것이 사대부의 예와 같으니 후세를 가르치는 방도가 아닙니다. 또 이르기를 중은 아래고서 가둔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저를 수색할 일이 있으면 아랜다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문관, 무관으로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취품한 뒤에야 가두는 까닭은 사대부를 존중하기 때문이나 저 중들은 일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게 특별히 문관, 무관의 예의에 따라서 반드시 아래고 가두어야 하며 저런 백성의 집과 무엇이 다르게 반드시 아래고 수색해야 합니까?
만일 도둑이 남의 재물을 빼앗고 절에 우거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아랜 뒤에야 수색한다면 전달하여 아뢰는 사이에 반드시 달아나서 숨는 표단이 있을 것이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절이 때 도둑의 소굴이 될 듯합니다. 조정께서 이 법을 세우신 까닭은 다만 임시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니 정상적인 법이 아닙니다. 대저 국법으로 제정하여 법전에 적는 까닭은 대개 당시에 시행하여 의심이 없게 하고 만세에 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감교하는 때를 당하여 이 세 가지를 폐지하여 만세토로 바뀌지 않을 법으로 삼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비는 신령씨이다. 취품은 임금에게 상조하여 그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향화한 겸사복 김바을 다상이 와서 아뢰기를 보화토는 신의 외숙인데 신이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양육되었다가 20여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왔으므로 우의 일을 신이 잘 압니다. 지금 온 마아다우는 보화토가 사저로 보낸 자가 아니라 좌위의 토로의 휘하입니다. 전에 신이 회령에 있었을 때에 마아다우가 신과 함께 살았고 경진년에 도로 본토로 들어가서는 좌위에 속하인데 지금은 보아토가 사자로 보냈다고 속여 말하여 후하게 물건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초 마아다우가 나왔을 때 신이 묻기를 어떻게 보아토가 사자로 보낸 자로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하니 마아다우가 이 일을 누설하지 말아서 임금의 덕택을 입게 하여 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신이 그때 곧 아뢰려 하였으나 인연이 없었으므로 아뢰지 못하였는데 지금 생각하건대 이것은 참으로 국가의 큰일이며 또 비인의 술책 가운데 빠질까 염려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너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기쁘다. 특별히 너에게 활 한 장과 머마장 일부를 내려준다. 또 너는 사미의 일을 잘 아니 그 족파를 상세히 아뢰라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김바을다상이 한 말을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김바을다상이 아랜 것이 그럴듯하니 마다오의 부락의 추장과 석의 인적을 예조를 시켜 김바을다상이 아랜 것에 따라서 따져 물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심해가 의논하기를 지난번 우위의 추장 나하가 사자로 보낸 자를 이미 접견하여 주시고 후하게 접대하였으므로 이제 우위의 추장 보아토의 사자라 칭하여 또한 은사를 바라고 속이는 일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랑캐의 정상을 아는 자로는 긴 바을 다상만한 자가 없고 그 말이 진실을 한 듯하니 전에 의논한 대로 보통 사람이 예에 따라 접대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저들은 낭자 야심이므로 모든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김 바을다상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마다우가 전에는 토로의 휘하이었더라도 이제는 보아토의 휘하가 되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도 억측하여 의논할 수 없습니다. 또 마다우가 과연 보아토의 휘하가 아니라면 석의 인신은 어디에서 얻어 찍었겠습니까? 전에 이다지합이 와서 말하기를 보아토는 장인 추장이다 하였으니 그 말에는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한 사람의 말을 믿고 호랑길을 접대하는 채무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김 바을다생이 말한 것이 참으로 옳다면 이는 보아토고 사자로 보낸 자가 아닌데 어찌 보아토의 사자로 접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김 바을다상의 말도 진실로 믿기 어려우니 지금 온 사자가 보아토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따져 물어서 거짓인지 참말인지를 가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지금 온 마아다우 등이 참으로 보아토가 사자로 보낸 자라면 후하게 접대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아니라면 국가에서 그 속임을 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참말인지 거짓인지를 가려서 접대해야 합니다. 긴 바을다상의 말에 의하여 상세히 따져 물어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긴 바을다상과 대면하여 서로 대절하게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마다우가 가져온 서계가 이미 분명하지 않아 보아토의 사자인지 토로의 사자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 김파을다상의 말도 어찌 낱낱이 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조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상세히 묻게 하여 과연 보화토의 사자가 아니면 추정의 사자로 접대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파을다상은 보화토의 조카인데 마다오 등이 참으로 보화토의 사자라면 김파을다상이 어찌하여 토로의 사자라고 말하겠는가? 이제 따져 묻는다면 토로가 듣고서 반드시 김파을다상에게 원한을 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뒷날에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김파을다상이 반드시 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토로와 보아토의 서계의 인적을 다시 검험하되 우선 보통 사람이 예로 접대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보아토의 사자라고 말하나 어찌 한위에 두 주장이 있겠는가? 가령 두 주장이 있더라도 너희가 보아토의 사자라는 것은 또한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내가 명확하게 판별하여 다시 오는 주장의 사자로 접대하겠다 하여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 명의 심의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김파을다상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마아다우아가 참으로 보아토의 사자인지 모르는데 속이는 말을 믿으면 술책 가운데 빠지는 것이니 이제 보통 예로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서로 대질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더구나 파을다상은 보아도에 가까운 친척이므로 공공연하게 서로 만나서 한 집안의 안부를 묻고 이어서 사명을 받들어 온 까닭을 물으면 정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김파을다상에게 감정을 품게 되더라도 나라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서로 대질하지 않는다면 상교처럼 보통예로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이것배가 의논하기를 마하다우와 김파을다상이 면대하여 시비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하다우에게 묻기를 전일 나하가 우위의 추장이라고 칭하고 사람을 보냈으므로 국가에서 이미 후한예로 접대하였는데 너가 또 추장 보하토의 사자라 칭하니 한위 안에 어찌 두 추장이 있는가? 또 보하토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가 많이 있는데 어찌 아들 사위 아우 조카를 버려두고 너를 보냈는가 하여 이렇게 말하면 말이 엄하고 이치가 올바름으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의 인적이 확실히 보아토가 찍은 것이 아니라면 그만이겠으나 의심스럽기만 한 것이라면 김파을 다상의 말 때문에 단연코 보아토가 사자로 보낸 자가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 전에 의논한 대로 추장의 사자의 예보다 조금 덜 하여 접대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예조의 당상관을 명수하여 보이고 이르기를 묻의논은 이러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지금 온 마다우 등에게 예조를 시켜 특별히 궤양하되 반복하여 상세히 물어서 거짓인지 참말인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였다. 판서 이파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두 번 궤양하는 일은 진실로 전례가 없으나 또한 무방하겠습니다. 궤양할 때 상세히 물으면 용문아 말할 즈음에 혹 거짓인지 참말인지를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마하다우는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바르게 분변을 하겠습니까? 또 김파을 다상의 말을 어찌 모두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또한 그렇듯도 하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우선 보통 사람의 예로 접대하고 본조의 낭청을 시켜가서 말하기를 대저 추장이 사자로 보낸 자라면 국회에서 접대하는 것이 본래 보통 사람과는 다른데 너가 참으로 보아토가 사자로 보낸 자라면 추장의 사자의 예로 접대해야 마땅하겠으나 너가 가져온 석의 인적이 분명하지 않고 또 보아토가 자제를 사자로 보내지 않고 너를 보내었으므로 국가에서 확실히 몰라서 이렇게 접대한다고 하게 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오랑캐를 접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명을 받은 뒤에야 하는 것인데 예조의 낭청을 시켜 관소에 가서 다 이르게 하면 마음대로 하는 듯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통 사람은 얘보다 조금 낮게 접대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너가 보아토의 사자라면 내가 추장의 사자로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것이 진실한지 모르므로 보통 사람의 얘보다는 낮게 접대한다 하여 이렇게 다 이르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였다. 다 함께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려주는 물건은 보통 사람이 얘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요즘은 국상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관사를 폐지하였으니 무신이 활쏘기를 익히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있었겠는가. 내금이 겸사복 중에서 잘 쓰는 자를 가려 이소로 나누어 3일 동안 관역을 쏘게 하여 많이 마친 자에게 아마를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의 삭제를 친히 지내려 하였는데 승정원 예조에서 아뢰기를 삭제를 친히 지내신다면 30일은 치제하실 날인데 이날은 탄신임으로 할애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백간이 표리를 바치고 할애를 아뢰어야 하니 참건대 친히 지내시는 것을 멈추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오랫동안 친히 제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삭제를 지내려 한다. 백간이 할애는 아뢰지 않더라도 표리만은 바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탄신은 큰 경사이니 백간의 할애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친히 지내려 하였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다.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 이국배가 의논하기를 제사도 큰일이고 할애를 받으시는 것도 큰일이나 할애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삭제를 멈추는 것은 적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심여가 의논하기를 단일의 할애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백간의 표리를 바치는 일은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또 이 뒤에는 출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고 윤필상, 홍은, 윤호가 의논하기를 단일의 할애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백간이 할애는 날이므로 재개하는 뜻에 혐의가 있는 듯한데 더구나 삭제를 친히 지내시려면 뒷날도 있으니 어찌 반드시 이날이라야 하겠습니까? 아니 정창선 등의 의논을 따르고 어서로 이르기를 이것이 곧 내 뜻이다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생각하건대 그날 백간이 할애를 아뢰지 않는다면 지금 제도에서 전문을 받으러 온 수령은 바늘에 수참할 수 없을 것이며 또 탄신은 국가의 큰 경사이므로 할애를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날이 제기하는 날이라 하여 할애하지 말게 한다면 초 1일에 제사를 지낸 뒤 백간의 표리를 바치고 할애를 아뢰면 두 가지 일이 다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전무는 나라의 길흉의 일이 있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임금이 그 어버이의 수하에서 올리는 사육체의 글을 말한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차씨 장씨가 보낸 물건에 대하여 회답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한씨가 이미 서거하였으므로 서계를 통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모두 아뢰기를 한씨가 있더라도 차씨 등에게 그를 통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이제 이미 서거하였으므로 그를 통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보낸 물건에 대하여 회답하여 보내는 것이 없을 수 없으니 회답하여 보내는 물건을 성제사편에 붙여 형세를 보아서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회답하여 보낼 물건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양전하는 것이 적당하겠는지를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홍응이 의논하기를 올해는 농사가 조금 잘 되기는 하였으나 백성을 옮김으로 평안도 전체가 소유하니 아직은 멈추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윤호가 의논하기를 건년 이래로 수제로 말미암아 전토가 많이 바뀌었는데 관가에서 그 세를 거두므로 백성의 억울한 일이 없지 않으니 대전에 따라 양전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심여가 의논하기를 경기 충청도 전라도는 양전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그 전토가 바뀌기도 하고 새 전토도 많아졌으니 반드시 올해 안에 양전하여 경계를 바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영안도 평안도는 아직 양전하지 않았으므로 경계가 더욱 바르지 않으니 호주에서 아랜대로 고르게 양전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하삼도와 평안도는 바야흐로 백성을 옮기는 일 때문에 사신의 왕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심도 소유하며 또 양전에는 반드시 산악을 아는 자를 얻어서 해야 하니 산악을 아는 자를 많이 얻을 수 없으므로 이에 앞서 양전할 때 여러 도에서 한꺼번에 모두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올해에는 영안도부터 시작하였으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양전은 전지를 측량합니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사족의 딸로 나이가 30에 가까워도 가난하여 실까지 못한 자에게는 자제를 적당히 주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나 관리가 삼가 봉행하지 않아 제때를 잃고 시집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또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나 친척에게 의지하여 있는데 자제는 넉넉할지라도 그 형제나 친척이 그 재산을 아울러 갖는 것을 이롭게 여겨 제때에 혼인하려 하지 않고 세월을 끌므로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도 혼인을 이룰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으니 국가에서 법을 세운 뜻에 어그러진다. 중해로 하여금 더욱 밝혀서 거행하여 혼인이 제때를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중이 치기하기를 피인 동거처 등 사인이 만포진에 와서 말하기를 본토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강변에 옮겨와서 살리하니 진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어서를 성정원에 보이기를 이 말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모르기는 하나 일찍이 조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영도령 부사 이상과 의정부 육조의 참판이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한명의 심해 윤필상 홍응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참말인지 거짓 허위인지는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본토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와서 진구를 바라는데 어찌 평안도 한도만으로 지공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 처자를 데려와 강변에 살면 우리 허실을 엿본다면 이것은 더욱이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중국에서 들으면 반드시 견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모두 해로우니 변장을 시켜 이렇게 다 이르게 하소서 하고 윤호 허종 한칠의 선수녀 김작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기근 때문에 왔다가 이것을 인연하여 길이 살려고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한번 한 단서를 열어주면 뒤에 오는 자가 반드시 많아 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길이 살게 하려 한다면 본도와 영안도는 형세가 서로 같지 않아 영안도는 연변의 각진에다 다 어염이 나므로 지대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본도는 어염이 나는 곳이 만포에서 험한 그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날아가기가 지극히 어려운 데다가 더구나 이 도의 방언은 영안도의 육진에 비할 바가 아니니 피인으로 하여금 지경에 가까이 와서 허실을 엿보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 이승원, 홍일호, 이세자, 홍기달, 김승경, 권정, 변수가 의논하기를 이제 동거처 등이 고한 것을 보면 전에는 이르기를 고도울치 등이 도둑질한 사변을 알리러 왔다고 하였고 지금은 이르기를 기근 때문에 진제를 바란다 하여 공갈하기도 하고 애걸 하기도 하니 그 기근으로 친구를 바란다는 말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가령 확실하더라도 저들은 이미 중국의 주인이고 더구나 강 건너 땅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닌데 와서 접하여 살도록 허가한다면 중국에서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면 장래의 걱정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뒤에 다시 오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이 땅은 중국에 가까우므로 너희들이 와서 살면 중국 조정에서 듣고 반드시 견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타일러 진율하고 위로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다 같으니 이것을 절도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삭제를 지내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백관이 표리를 바쳤다. 임금이 탄신은 지난날 금은날이었으나 재개 때문에 이날 바쳤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종친 이품 이상과 영도년 부사 이상과 의정부 의빈부 및 충훈부의 일품 이상과 육조 한승부의 당상과 대간, 홍문관, 제장을 공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장덕궁에서 서연관을 공개하게 하였는데 세자가 친히 잔을 잡고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빈객 이상에게 녹비 각각 한 장을, 보득 이하에게 각각 활 한 장을 내리게 하였다. 세자가 소학의 강독을 마쳤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보하토가 사송한 마아다우 등이 사조하니 공개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보하토가 사자를 보냈다면 반드시 아들 사위 등 결의부치를 보냈을 것이다. 보하토의 사자라고는 하나 진위를 알 수 없으면 본디 받아들이지 않아야 마땅하겠지만 먼 사람이 온 것을 차마 무리 칠 수 없으므로 우선 접대하거니와 아들 사위 등 결의부치를 보내온다면 평안도를 거쳐오는 것도 허가할 것이고 후한예로 접대하겠다 이렇게 타이르라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대구 사람 생원 서감원이 봉사를 올렸다. 대략 이르기를 봉사는 신하가 밀봉하 임금에게 바치는 의견서이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당우의 일을 아름답게 여기고 상주의 일을 즐겁게 여기어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유전을 일삼지 아니하시며 오직 경적과 사전을 날마다 앞에 접하고 경련에 나아갈 때마다 지도를 자문하시니 지도의 융성함이 주나라의 융성함과 나란히 달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천재가 유행하여 겨울에 천둥하고 여름에 우박이 내리며 가뭄이 잇따르고 기근이 거듭 이르러 백성이 몸둘 곳을 잃고 아비와 아들이 서로 흩어지고 굶어 죽는 자가 거듭 쌓이며 염치가 아주 없어지고 분경이 풍습을 이루어 간사한 자가 다투어 일어나고 도둑이 흥행하며 간직한 신하는 초야에 물러가 있고 소원하는 신하는 진용될 길이 없는데 궁정 옥백의 예는 세상에서 행해지지 않으니 무릇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덕건대 주공이 임금을 보필할 때 어진 사람을 만나기에 바빠서 감뜬 머리를 쥐고 먹던 음식을 뱉고 나가 접대하여 어진 자는 진용하고 어지지 못한 자는 무리쳤으며 또 무일의 경계와 입정의 글로 은근하게 간절히 아뢰어 성황이 받아들였다 하는데 지금의 재상이 과연 주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은 감히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아래에 대하는 것이 과연 성왕이 주공에게 대하는 것과 같으실 수 있겠습니까? 천변은 큰일이며 본디 헛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함께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해야 진실로 마땅한데 지금 힘쓰는 것은 비를 빌고 술을 금하는 몇 가지 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국가의 사실을 사람마다 다 말하기를 화기를 상할 수 있고 재변을 부릴 수 있다 하는데 대신이 아뢰지 않고 간간히 논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신이 덕건대 춘추에 한 마구간을 고치거나 한 대를 쌓는 것까지도 반드시 썼으니 그것은 밀력을 과중하게 하여 토목일에 애쓴 것으로 임금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목일이 점점 더 일어나므로 따로 영선을 맡을 곳을 세워 수리도감이라 이름하여 나무를 나르고 돌을 옮기느라 외치는 소리가 길길에서 끊이지 않고 백성의 집을 헐기까지 하여 지아비가 그 처자를 보양할 줄을 알지만 떠나려 해도 갈 곳이 없는 한탄이 있으니 매우 불쌍히 여길 바입니다. 경복궁은 선조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성자 신손이 여기에서 수공하고 여기에서 건장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궁궐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원유가 넓지 않은 것도 아닌데 궁실을 늘려 짓고 원유를 넓게 차지하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입니까? 신이 덕건대 이단이 그치지 않으면 오도가 밝아지지 않는다 합니다. 지금 중들과 인과라는 썰로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어 병조의 액수를 줄이고 농민의 식량을 축내는데 장차 어디에 쓸 것이기에 이를 위하여 과시도 베풀어 예조에서 먼저 뽑고 이조에서 뒤에 벼슬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도첩이 있는 중은 환속시키지 말게 하고 고탑이 있는 절은 그에 따라 헐지 않으므로 중들이 점점 번성하여 곳곳이 무수하고 절이 날로 흥승하여 금벽이 서로 빛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하여 도첩이 있고 없는 것이나 고탑이 있고 없는 것에 얽매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는 축수하는 죄를 폐지하여 삼사에서 천공하는 물건을 없애고 또 홍문관으로 하여금 역대의 부처를 배척한 소를 쓰게 하여 온 나라의 시민이 다 오도가 날로 융성하고 이단이 날로 쇠퇴하는 것을 알도록 계도하였으므로 태평한 정치를 바랐습니다. 근년 이래로 점점 처음과 같이 안아져서 대간이 그것을 말하여도 듣지 않고 유사가 그것을 상소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유생이 부처 때문에 갇히고 중 때문에 죄를 받으므로 저 중들이 득이하여 기를 부려 스스로 뽐내고 학공이 함부로 들어가 생도를 묻기까지 하니 마음 아프다 하겠습니다. 그늘의 중 육청이 서울로부터 대구에 이르러 전 부사 임수창과 함께 앉아 수작하다가 임수창이 서울에 기이한 일을 물으니 육청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학조를 접대하고 상사를 후하게 하시는 것이 절도가 있었다 없었다 하였는데 신이 이 말을 듣고는 전하께서 부처를 숭상하시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3년 동안 상을 입는 것은 천하의 공동된 상례이다 하고 부모를 위하여 상을 입는 것은 귀한 건 천하건 물론하고 마찬가지이다 하였는데 지금은 군졸들이 어버이의 상을 만나서 겨우 100일을 지나면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갈아입고 화살을 쥐고 창을 메고서 항우사에 분주하므로 애통한 마음이 이에 따라 적어지니 어찌 인정이 큰 흠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되고 아첨하는 자는 해가 된다 하였습니다. 대저 낯빛을 바르고 조종에 서서 극진히 말하고 숨기지 않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니 과실을 바로잡고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해서 용린을 건드리고 호수를 만져서 천둥 같은 위험을 범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성지의 임금은 말하는 자를 죄주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는 물 흐르듯이 간언을 따르고 말이 온당하지 못하더라도 죄주지 않으셨는데 근년 이래로 대간의 말을 흔히 들어주지 않고 말이 알맞지 않은 자도 견책하시며 조신 중에서 혹 이를 말하는 것 때문에 파직된 자가 오래도록 복직되지 않기도 하니 고든 말을 하는 신하는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무리는 때로 진용하게 될까 신은 염려합니다. 신이 덕건대 임금과 함께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자로는 수령보다 앞서는 이가 없다 합니다. 수령을 마땅한 사람으로 얻으면 백성이 그 혜택을 받고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이 그 폐의를 받으니 수령의 직임은 중합니다. 근일 전하께서 수령 중에서 가장 어진 자와 가장 어질지 못한 자를 의정부에 물어서 올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셨으니 우리 백성을 생각하는 도리가 지극하시나 전하께서 상 주고 벌 주신 것이 과연 다 공론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의 말을 어찌 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였으니 신은 전하께서 먼저 조정을 바루어서 백간을 바루시기 바랍니다. 백간이 바르면 감사가 절로 바루어지고 수령이 절로 바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소위 나를 꾸짖는 말이 많이 있으나 내가 어찌 그것을 노여워하겠는가. 다만 거기에 이를 말하고 파직돼 오래도록 복직되지 않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어느 사람을 가리킨 것인지 모르겠다. 또 근일 수령 중에서 가장 어진 자와 가장 어질지 못한 자를 의정부에 물어서 올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였으나 상 주고 벌 준 것이 과연 다 공론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서가모니 초야의 비천한 선비라서 조정을 멸시할 그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세의 묘당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른바 공론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추국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후세 사람인들 누가 한낱 유생의 말을 믿고 조정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저 이를 말하는 자는 혹 알맞지 못하더라도 죄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를 말하고 파직된 자가 어느 사람이며 상주고 벌준 것이 공정하지 않았던 자가 어느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곧 명하여 관찰사 이육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대구 사람 생원 서가문의 상소에 조신중에 혹 이를 말하였기 때문에 파직된 자가 오래도록 복직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일 수령 중에 가장 어진 자와 가장 어질지 못한 자를 의정부에 물어 올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였으나 상주고 벌준 것이 과연 모두 공론에서 나온 것인가? 좌우의 말을 어찌 죄다 믿을 수 있는가 하였는데 나는 조신중에 이를 말하고 파직되어 오래도록 복직되지 않은 자가 누구이며 올리고 내린 수령 중에 의논이 공정하지 않았던 자가 또 누구인지를 모르겠으니 서가모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궁정 옥백의 이해는 궁정은 활과 기로서 모두 임금이 예를 두터이 하여 현명한 사람을 부르는 데 쓰는 것이고 옥백은 옛날 제후가 조군이나 방문할 때 예물로 쓰던 옥과 비단을 말한다. 곧 임금이 어진 일을 찾고 신하가 예를 갖추어 임금을 찾아 뵙는 것을 이름이다. 수공은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다는 뜻으로 위정자의 덕에 대하여 백성이 착해져서 정사가 자연히 잘 되므로 위정자가 할 일이 없음을 말한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극균이 아뢰기를 전일에 사사전을 폐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헤아리건대 한해의 국경이 44만 석이고 군수가 50여만 석입니다. 조도의 비용이 매우 많으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사전은 3사에서만 3분의 1을 줄이고 그 나머지 사사전은 예전대로 두었으니 신들은 매우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거두지는 않더라도 국용이 넉넉하여질 때까지는 임시로 줄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도는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음으로 국가에 보탬이 없을 뿐더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으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심하니 사사전을 어찌 다만 임시로 줄이고 말겠는가. 길이 폐지하더라도 괜찮을 것이겠지만 선왕께서 내리신 것이므로 차마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자 이극견이 아뢰기를 강림사, 대자암, 장의사의 전토도 선왕께서 내리신 것인데 이미 임시로 줄였으니 그 밖의 사사만은 어찌 줄이지 못하겠습니까? 온통 거두지는 않더라도 반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은 옳으나 어쩔 수 없는 까닭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추세도감에서 아뢰기를 추세한 경외의 노비는 모두 26만 1,984구이고 여러 고울의 여러 역의 노비는 모두 9만 581구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4일 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 신수건이 관가에서 사사전의 조세를 거두기를 청하고 시독관 이세우도 아뢰기를 공신전은 공로가 있는 자가 받는 것이고 직전은 직사가 있는 자가 받는 것이거니와 중은 일하지 않고 백성의 양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을 그러게 여기는 것이 아니며 중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또 어찌 중이 나라에 보탬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다만 조종조의 임으로 갑자기 변경하는 것을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그대들이 어찌 내 뜻을 모르겠는가 하였다. 이 세우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의 유의한 사람을 죄다 쇠안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유의한 자라면 본디 쇠안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한도 안에서 가까운 사방의 이웃 고울에 남녀가 혼인하여 자손이 흩어져 사는 자도 모두 다 쇠안하면 집안이 서로 헤어져서 부자 형제가 서로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막심할 것이니 한도에서 저희끼리 서로 옮겨 사는 자는 쇠안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이 말이 과연 옳습니다 하고 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평안북도는 방어에 기묘하게 관계되는 데다가 땅은 넓고 백성은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살려 하지 않으며 남도는 땅이 좁고 신력이 헐하므로 하삼도와 다를 것이 없으니 쇠안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다 무사한 것을 즐거이 여겨서 잇따라 유망할 것입니다. 남도의 백성 중에서
본인 때문에 저희끼리 엄마 사는 자는 진실로 묻지 않아야 마땅하겠으나 북도의 사람이 남도로 이사한다는 쇠안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의 말처럼 북도에서 남도로 이사한다는 낱낱이 쇠안해야 한다 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대전에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본주의 뜻에 따라 속신하고 양인이 된다 하였으나 양인을 만들거나 천인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큰 권세입니다. 그 아비인 자가 나이가 서로 걸맞은 노비를 주고 서로 바꾸려 하더라도 본주가 허락하지 않고 수십구까지 받아도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며 적실의 후사가 없는 자는 재산을 죄다 기울이더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종량하리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인을 만드는 권세가 조중에 있지 않고 사가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파가 아뢰기를 노사신의 말은 마땅한 듯하나 본주의 뜻에 따르는 법이 없으면 처백에서 난 사람이 법에 따라 종량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주를 경멸할 것이니 이 패단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하면 한 방도가 있습니다. 대전의 본주의 뜻에 따른다는 글 아래에 나이가 걸맞은 자를 주어도 허락하지 않는 본주는 논지한다는 말을 덧붙여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전에 승정원의 말에 따라 적은 것이다. 이 법이 없으면 본주를 경멸할 걱정이 있고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본주가 허락하지 않을 패단이 있으니 대신간 널리 의논하여 시행해야 하겠다 하자 노사신이 아뢰기를 본주의 뜻에 따른다는 법은 본디 그 첩을 속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식은 양인이 되는 것을 허가하여야 마땅합니다마는 관리가 살피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그 자식을 속하는 것이고 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경영관이 물러가고 부제학 안침이 계사를 드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가모니 말한 바 궁궐의 영선에 관한 일과 학조를 후하게 접대하였다는 등의 일은 내 생각으로는 이 선비가 조중의 대체를 몰라서 이렇게까지 망령되게 말하였을 것이다. 이제 새 궁을 영선하는 것은 놀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왕께서 지으신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수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전일에 양정께서 계시던 궁은 매우 땅이 낮고 좁으므로 경복궁으로 옮겨 계시어 내 마음이 늘 스스로 편안하지 않는데 창덕궁도 무너지게 되었으나 쉽사리 수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수강궁으로 옮겨 계시게 하였으니 군사가 들어가서 거처할 곳과 각 아문도 지어야 하므로 이 때문에 칸수가 전일보다 늘어나는데 이것은 무사람을 괴롭히고 백성을 노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전을 위하는 것이다. 또 이 궁은 경궁 요대의 유가 아닌데 진언이 이러하니 무지한 백성이 속이고 선동하여 내가 백성을 노고시킨다고 생각할까 염려된다. 또 내가 학조를 후하게 대우하였다 하였으나 내가 그 도를 숭신한 것이 아니라 이 중은 선왕께서 보호하고 돌보시던 자이고 이제 봉성사에 있는데 무릇 능침이 있는 곳은 미천한 사람이라도 은수를 더하는 것이니 국가에서 혹 하찮은 물건을 이 중에게 내린들 어찌 과실이 있겠는가. 내가 이미 진언을 받았으므로 참으로 죄줄 수 없으나 돌이켜 생각하여도 이를 말하고 파직되어 오래도록 사용되지 못한 자란 어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내가 모르겠으며 수령의 출척이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어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관찰사를 시켜 주문하여 아뢰게 하였다. 대저 국가에는 대관이 있고 홍문관이 있으니 만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겠으나 유생이 망령되게 감히 말한다면 마땅하지 않을 것이다 하자. 좌보승기 김종직이 아뢰기를 신들이 서가문의 진언을 보니 국가의 일을 모르고 말한 듯합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배단을 아랜 것 중에 혹 확실한 일이어서 체납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인들이 올라올 때에 전지를 죄다 팔아서 노자를 장만한다는 것은 신도 전에 들었습니다. 또 전하께서 불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은 조정의 신하들이 알 뿐더러 향악의 유생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스가문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오로지 그늘에 중을 부리고 도첩을 준 일과 유생이 부처를 배척한 소를 윤가하지 않아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가문이 말한 학조를 후하게 접대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육청의 말에 따라 발언한 것입니다. 이 중이 스스로 대신이라 하며 경상도 고을들의 버젓이 드나들므로 수령들이 마지못하여 접대하고 물건을 주는데 이 중이 누구의 대신인지는 모르겠으나
봉궁의 대신이라 큰소리하며 온도를 마구 다니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 접대한 수령은 당연히 주의를 다스려야 하며 그 중도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누구의 대신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신이라 하더라도 중에게 어찌 이처럼 방자한 짓을 하게 할 수 있겠는가. 중은 본디 산에 있어야 마땅한데 관부에 드나든다면 어찌 그 행할 바가 있겠는가. 이대로 이러한 중은 잡아 가두고 아래라고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도록 하라 하였다. 안침이 아뢰기를 중은 아랜 뒤에 가둔다는 법이 대전에 있거니와 이제 먼저 가두고 나서 아랜다면 통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전에 관차는 절에 올라갈 수 없다 하였으므로 죄를 범한 중이 혹 절에 숨으면 적발하지 못하니 이제 대전을 감교할 때를 당하여 삭제하지 않았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김종직이 또 아뢰기를 엄난한 짓과 도둑질을 한 중일지라도 관차가 절에 들어가 수색하여 잡을 수 없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하니 고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중이 강도를 범하였다면 관차도 절에 올라가 수색하여 잡아야 마땅하나 그 밖에 범한 것은 선왕께서 이미 정하신 법이니 가벼이 고칠 수 없다 하였다. 경궁 요대는 옥으로 장식한 화려한 궁전이다. 관차는 관가에서 차출하여 보낸 사람이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4일 모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스하기를 이제 듣건대 중들이 관부에 드나들며 수령과 마주 앉아 음식을 먹고 재물을 요구한다 하니 그 법금을 업신여기는 것이 막심하다. 이대로 이러한 중은 잡아 가두고 개품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성절사 창성군 한치영이 와서 아뢰기를 여느 때에 있어서는 당상관인 통사를 본 뒤 데려갈 수 없으나 이번에는 지난하는 물건을 예전 수량보다 많이 줄였으니 반드시 이래 익숙한 통사를 데려가야 하겠습니다. 전일 권감 송문님이 북경에 갈 때에 황중이 당상관인 통사로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장류와 김저 등이 지난하는 일을 잘 아니 한 사람을 데려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해 홍응 윤필상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통사는 당상관일지라도 특별한 예의 행차에는 데려간 것이 이미 전례가 있는데 더구나 이번 성절사는 큰 계기에 관계되니 김윤저 장류와 중에서 한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이에 앞서 행호군 김숭한이 이웃에 사는 산호의 집을 사려 하였으나 그 종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김숭한이 미워하여 그 기와를 철거하고 그 석가래를 자르고 또 그 처마 밑을 파서 논을 만들어 미나리를 심었으므로 사관원에서 공문하였다. 이때 이르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김숭한은 힘세다 하여 힘없는 자를 업신여겨 잔인하고 포악하기가 막심하였으므로 침전류를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율조소의 강점인 전택조에 의하여 논단하소서 하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김숭한의 죄는 침전류로 처벌하면 너무 가볍고 강점인 전택으로 처벌하면 너무 무거우니 불령이 사리중으로 논단하소서 하고 한 명의 홍응이 의논하기를 김숭한의 죄는 소위를 적용하면 너무 무거우니 본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고 심의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김숭한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가를 침점하여 석가래를 자르고 기와를 철거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중하게 논죄해야 마땅하나 정률이 있는데 어찌 소위를 쓰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율문에 남의 전택을 침점한다고 한 것은 점차로 빼앗아 차지한다는 뜻이고 남의 전택을 강점한다고 한 것은 미력으로 죄다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김숭한의 죄를 강점으로 논단한다면 너무 무거울 듯하고 침전율로 죄준다면 너무 가벼울 듯하니 본율의 등급을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어서로 이르기를 김숭한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약한 것을 업신여겨 석가래를 자르고 기와를 철거했으니 강점으로 논단하더라도 애매할 것은 없겠으나
영인전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불령이 사리 중은 대명률의 형률편 불응이 조위에 무릇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자는 태 40대에 처한다. 율령에 조문이 없으나 사리에 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인데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 80대에 처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5일 기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절도사 장난종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의주의 장장, 인선의 성자, 소고지의 목책 등의 공력은 매우 커서 한꺼번에 일으키기 어려우니 계본대로 소고지의 목책을 먼저 옮겨 설치하소서 하니 영동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지세의 원근과 이해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전에 그도의 절도사 관찰사를 지낸 자에게 의논하소서 하고 한 명의 홍응 윤호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심회가 의논하기를 신은 평안도 강변 여러 전의 진의 성부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성을 쌓는 것이 기묘한지 기묘하지 않은지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신이 북경에 갈 때 의주 소고지를 보았는데 이제 공력을 쓴다면 의주의 장장이 가장 기묘하니 아직은 소고지를 버려두고 먼저 의주의 장장을 쌓으소서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이제 도내로 백성을 옮기는 일이 긴급 한때를 당하였으므로 성자를 쌓고 목책을 옮겨 설치하는 일을 아우러 일으키기 어려운 형세이니 아직은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소고지에 목책을 옮겨 설치하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소고지에는 목책이 없어도 영리가 편안히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다만 의논하는 자는 적이 몰래 들어오면 사로잡혀 갈 것이 염려되니 목책을 설치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적이 내구한다면 반드시 의지를 버려두고 소고지 크게 깊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니 목책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모방할 듯합니다. 이제 백성을 옮기는 때를 당하여 본도의 백성은 영접하고 지공하는 폐해가 적지 않으니 의주의 장장 인선의 성자는 고쳐 쌓는 일을 멈추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는 이급배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유인종이와 사례기를 김숭환은 힘세다 하여 힘없는 자를 업신여겨 강포함이 막심하였고 그 강점한 정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정률의 장 100대 유 3천리로 논해야 마땅한데 다만 장 80대로 논하였으니 미변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이미 장 80대로 결단하였으니 다 할 수 없다. 다만 외방에 부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좌보 승지 김종직을 도승지로 삼으라고 명하고 이어서 정청에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김종직은 나이가 많지만 문장 정사를 감당할 수 있다 하자 김종직이 아뢰기를 주하승지 우승지가 나이는 적으나 이를 경험한 것이 오히려 많고 신은 나이가 많아서 총명이 날로 주로 감으로 흔히 있는 일이 있기에 되고 또 세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도승지는 직관이 가벼운 곳이 아니므로 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사형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하승지 우승지는 용렬하여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적기 때문이다. 경은 승지들 가운데 나이가 조금 많고 문장도 넉넉하여 익숙한 것이 많을 것이므로 특별히 도승지로 올려 육방을 총치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자 김종직이 또 아뢰기를 신은 나이가 많아서 걷는 것까지도 오히려 잘 못하니 도승지의 직임은 신이 참으로 감당하기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벼슬 살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벼슬 산다면 임금의 명을 어찌 사양할 것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종직은 경상도 사람이며 방문하고 문장을 잘 지으며 가르치기를 즐겼는데 전후에 그에게 수업한 자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경상도의 선비로서 조정에서 벼슬 사는 자들이 종장으로 추존하여 스승은 제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는 제 스승을 칭찬하는 것이 사실보다 지나쳤는데 조정 안의 신진의 무리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붙쫓는 자가 많았다.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비평하여 경상도 선배의 무리라고 하였다. 경상도 선배.
정청은 정무를 보던 관청이다. 이조나 병조의 전관이 정사를 보던 것을 말한다. 육방은 승정원 및 각 지방 관청에 두었던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을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승정원의 육방을 가리킨 것이다. 방문은 학문을 많이 닦아 지식이 늘은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한치영을 승정대부 청성군으로, 박숭지를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김종직을 통정대부 도승지로, 성건을 주하부 승지로, 한천을 우부 승지로, 안침을 동부 승지로, 이습감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종직이 문장을 잘 짓기 때문에 특별히 지우를 입어 승정원에 들어가 주하부 승지로 옮겼다가 차설을 뛰어넘어 도승지에 제수되니 사람이 다 눈을 씻고 그가 하는 일을 바라보았다. 임금이 정희왕후의 상중에 시를 지어 월산대군에게 내렸으므로 홍문관에서 이것을 간하했는데 임금이 김종직에게 묻자 김종직이 대답하기를 운어는 금석의 이유가 아닌데 지연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으니 그 임금의 뜻을 맞춰 둘러대는 것이 이러하였다. 뒤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을 때 마침 동부 승지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임금이 이조의 명하에 사품 이상인 자에게 감당할 만한 자도 가려서 아울러 주의하게 하였다. 그때 윤언노가 사품인 관원이었는데 판서 이수문이 첫머리에 윤언노의 이름을 써서 주의하여 드리려 할 때 김종직이 말리며 말하기를 윤언노는 초방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평소에 명망이 없는데 이제 첫머리로 청가면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가 이수문이 노한 빛을 지어 손수 지으니 김종직이 피석하여 청하기를 이미 그 이름을 썼으니 다시 지을 것 없습니다. 영돈영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이승훈이 듣지 않았다. 이승훈은 먼저 아침할 뜻을 두었으므로 진실로 죄가 있거니와 김종직은 먼저 정론을 내고도 뜻이 확고하지 않아 권세에 아부하는 꼴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평소의 명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금석은 종이나 경쇠 따위의 악기다. 또는 그 음악을 말한다. 운어는 시나 부와 같은 운눈을 말한다. 초방은 왕비이다. 피성은 경외하는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정회가 아뢰기를 사사전에 이런 신들이 여러 번 아뢰었으나 아직까지 연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년에 잇따라 흉년이 들음에 따라 구경이 모자라므로 공신전 직전을 다 임시로 줄이게 하였으나 사사전만은 줄이지 않으니 사체가 뒤바뀌었을 뿐더러 후세의 은연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 동지사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정의의 아린 것이 옳습니다. 태종조의 사사 노비를 죄다 폐지하였으니 선왕의 제도일지라도 손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능침이 있는 곳의 절은 참으로 참아 못하겠으나 그 밖의 것은 모두 임시로 줄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내 뜻을 이르렀다. 그러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한근이 아뢰기를 근일 김유한을 위장으로 삼았으나 위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근시함으로 직임이 지극히 중대한데 김유한은 전에 삭주를 맡았을 때 잘못함으로 알려졌고 또 작년 습천을 맡았어도 다 편출되었으며 또 위장에 갈린 지 오래지 않아 곧 제수되었으니 미편합니다. 김건은 전에 강릉 판관을 맡아서 자기 익만을 꾀하고 관가의 일을 삼가지 않았고 신천 군수가 되었으는 또 염계가 없어 태감 정동에게 부탁하여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갈리오 온 뒤에는 외임이 되기를 바라서 청송부사에 제수되었는데 수령이 되기를 바란 데에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장은 과연 중요한 직임이므로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쓸 수 없으니 김유한이 과연 그대 말과 같다면 개정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러나 애매하지 않은가. 김거의 불법은 어느 일인가. 김거가 정동에게 청하지 않았더라도 정동이 스스로 청하였을 것이다. 다만 사무에서 김거가 외임을 받았다 하였으니 어찌 들은 것이 없이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관직을 차지하는 것과 남의 청탁을 듣는 것은 다 죄가 있다.
또 수령이 되려고 청한 데에는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며 수령에게 갈린 지 오래지 않은 자는 외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법에 있는데 이것은 노고와 안위를 고르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그럴듯한 허물을 주워 모으는 것은 내가 참아하지 못하는 일이다. 김그가 청탁한 정상을 사헌부에 말한 자가 있을 것이니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시간관 정승근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어필로 등왕각서를 써서 한 명에게 내려주셨는데 한 명이가 인쇄하여 널리 펴서 거리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 뒤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전하께서 주에다 거두어 들이셨는데 요즘 또 병풍을 써서 한 명에게 내리고 또 대루 원기를 써서 승정원에 내려 벽에 걸게 하셨습니다. 글씨나 그림이 해롭지 않은 듯하나 줄곧 좋아하여 뜻을 두면 도덕을 이지러지게 하는데 더구나 만기에 어찌 무방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루 원기는 다른 젖술의 이유가 아니고 경계할 말이다. 그러나 비난한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승정원에 물으니 승정원에서 무방하다고 함으로 썼다. 내 필법은 매우 졸렬한데 어찌 뽐내느라고 하였겠는가? 한 정승이 병풍을 써달라고 청한 지 이미 벌써 5, 6년이 되었는데 이미 허락하였으니 신의를 잃을 수 없었다. 예전에 위나라 문후는 우인과의 기약을 어기지 않았는데 더구나 대신과 말을 하고서 그것을 저버리겠는가? 옛 임금도 서적이 있거니와 내가 이것 때문에 정사를 폐기한다며 말하는 것이 옳겠으나 내가 늘 글을 읽다가 지루하면 글씨를 쓰고 글씨를 쓰다가 지루하면 글을 읽는데 어찌 줄곧 거기에 생각을 두어서 그러는 것이겠는가? 또 문묵을 일삼지 않으면 다시 무엇을 일삼겠는가 하자 지사 허종이 아뢰기를 1장 1, 2는 문, 무의 도리이니 때때로 글씨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마는 문묵의 뜻을 향하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옛 임금 중에 부시를 좋아하다가 나라를 망친 이가 있으니 정승근이 말한 것은 대개 조짐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조짐은 기를 수 없으니 막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 하자 영사 심해가 아뢰기를 이것은 놀이 삼는 글이 아니고 경계하는 글이니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허종이 또 아뢰기를 더군데 이제 영안도에 양전할 것이라 합니다. 북청, 길성, 회령 등지는 거의 다 향화인이 모여들어 산밭을 일고 생업을 삼는데 이제 양전한다면 저들이 동요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세조조의 저들 중에 청암리에 와서 사는 자가 있었는데 양전한다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돌아갔으므로 세조께서 이를 듣고 중지하셨다 합니다. 또 호패 때문에 이 시해가 난을 선동하였거니와 저도의 인심은 본디 완악하여 의혹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제 양전한다면 틀림없이 서로 놀랄 것이니 후회가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에서 영한도에 먼저 양전해야 한다고 하므로 내가 따랐던데 과연 경의 말과 같다면 놀라 동요할 걱정이 있을까 염려되니 멈추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가 아뢰기를 경기 하삼도는 양전한 지 이미 오래되었어 혹 지형이 바뀌어 지형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곳도 있는데 올해는 경기의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니 양지연하여 경계를 바로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 된다 하였다. 허종이 또 아뢰기를 만포는 저들이 왕래할 때 처음 닿는 땅이므로 귀순하는 자들이 잇따라 끊이지 않습니다. 변장이 술과 고기를 먹이기도 하고 쌀과 소금을 주기도 하여 한정이 없는 물건으로 끝이 없는 요구에 응하니 이것은 임시로 변통하는 계책이고 장구한 도모가 아닐 듯합니다. 뒤에 만약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분노하고 원망하여 장차 닥칠 패단을 거의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니 신의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매우 염려되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과연 옳다. 나도 이것을 염려한 지 오래되었다. 저들이 오는 것은 절제사를 보기 위한 것이거나 상사의 부물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물리치면 말썽을 꾸미게 될 것이고 낱낱이 들어준다면 그 욕심을 채워주기 어려울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변장이 여러 가지로 다 이르고 혹 이미 주었는데도 다시 청하거든 임시방편으로 말하여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떨까한다 하자 허종이 아뢰기를 저들의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성을 바치는 듯 하여도 속으로는 개돼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의 마음은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바야흐로 낯을 대하고 순종을 보이면 우리로서 미리 헤아려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니 오직 변장이 임시하에 선처하기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하자 허종이 아뢰기를 만포는 참으로 야인이 바라보이는 곳이므로 예전부터 반드시 당상관을 절제사로 삼았으니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를 자출하여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섬이
지금 절제사로 있는데 내가 여러 번 본도에서 아린 것을 보건대 그 야인을 접대하는 것이 거의 착오가 없다. 이런 사람이면 넉넉히 그곳을 진화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당상관이라야 하겠는가 하였다. 염계는 청량하고 결백함이다. 위나라 문후는 우인과의 기약을 어기지 않았는 데는 위나라 무후가 우인 동산지기를 관리자를 말한다. 사냥하기로 약속하고 그날 술을 마시고 즐겼는데 마침 비가 내렸다. 그런데도 문후가 나가려고 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오늘은 술을 마셔 즐거우며 또 비가 내리는데 공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자 문후가 말하기를 내가 우인과 사냥을 하라고 약속하였는데 아무리 즐겁기는 하지만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하고 떠난 고사이다. 문묵은 시문을 짓거나 서화를 그리는 일이다. 일장 일이는 활시위를 주었다 늦추었다 한다는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백성을 적당히 쉬게 하며 혹은 엄하게 하고 혹은 너그럽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